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과거에는 상상만 해봤던, 아니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류를 경험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K-팝 가수들, 한국 영화, 드라마의 배우들이 해외로 나가 무대를 펼치고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에서도 한류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월드컵 공식 주제곡을 부르며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한복판에서 무대를 펼쳤죠. 해당 곡은 드리머스라는 노래인데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마자 8시간 만에 500만, 19시간 만에 1000만, 하루 만에 15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조회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파에서 직접 올린 뮤직비디오의 경우 7200만 가량의 조회수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에서 업로드한 공식 무대 영상은 약 70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런 전례 없는 월드컵 주제곡의 흥행과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가창자로 피파 공식 주제가 제작에 참여한 사실에 몇몇 일본 네티즌들이 월드컵 스폰서인 현대자동차의 영향 덕분에 정국이 개막식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복수의 관계자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피파 측이 한 달 전부터 현대차를 거치지 않고 정국의 소속사인 하이브 본사와 미국 지부, 하이브 산하 BTS 전담 레이블 빅히트뮤직 등에 직접 문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사그라들었죠. 결국 처음부터 피파가 정국을 콕 집어 섭외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K-팝과 더불어 한국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죠. 오징어 게임을 제외하고도 이후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던 다양한 한국 드라마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여름에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한국에서 커다란 인기를 얻으며 입소문을 탔고, 그 결과 넷플릭스를 통해 동시 스트리밍되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죠. 실제로 당시 비영어권 TV 드라마로 장기간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TV 드라마 28일 시청시간 순위에서도 당당히 24위에 오르며 전 세계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JTBC의 미니시리즈 재벌집 막내 아들이 다시금 한국 드라마 열풍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달 18일 1화 방송 이후 자체 최고 시청률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은 최근 국내에서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올해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한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흥미를 끄는 스토리와 뛰어난 연기력을 보유한 출연진들의 힘을 바탕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사례로 정말로 K-팝,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가 많은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현재 한류를 대표하는 접두사인 K와 관련된 조사인데요.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등 한류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것들에는 요즘 K라는 접두사가 흔히 쓰이곤 하죠.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 접두사를 버려야 한류가 산다는 매거진이 발간되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은 너무 아무 곳에나 K 접두사를 남발하는 것이 오그라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K 접두사를 활용한 사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푸드, 뷰티, 스타일, 컬처 등 다양한 명사와 결합하면서 한류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접두사 K와 한류의 핵심 단어에 대한 해외 수용자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파이썬 웹데이터 크롤링을 활용한 해외통신원 리포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출한 핵심 단어를 기반으로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독일,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15개국, 17개 지역의 해외통신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지 반응과 재원을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조사는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와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각각 12일, 9일간 진행되었고, 조사 내용은 해외통신원 리포트의 핵심 단어 분석과 한류 관련 단어 파악 등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2004년 5월부터 게재된 해외통신원 리포트 전문을 시기별로 시각화했더니 접두사 K가 상위 핵심 단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15개국 17개 지역 해외통신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K 콘텐츠를 대표하는 단어로는 K-팝,
65%, K-드라마 24%가 꼽혔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에는 K-팝이 2010년대 초반에서 2019년까지는 1997년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한류를 이끌었던 K-드라마가 다시금 재부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시기를 대표하는 K-팝에 이어 인기 드라마가 줄지어 등장하면서 다시금 K-드라마가 재부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한류 수용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었던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한류의 확장이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의 통신원은 한국은 그동안 프랑스가 선호하지 않았던 장르에 존엄성을 부여했다며 2023년판 르프티라루스 사전에 K-팝이 등재된 것은 현지 언론과 문화, SNS 등에서 해당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해외 통신원은 과거 청소년들의 비주류 문화로 여겨지던 K-팝이 지속적으로 팬덤을 확장해 독일 음악 산업이 주목하는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프라인 매대 확장, 전용 온라인몰 오픈 등 산업적 확대도 주목해야 한다며 독일에서 K-팝은 사실상 고유명사로 정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영국과 스페인의 통신원은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흥행으로 K-드라마의 인기를 보도하는 기사들이 급증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이후 한류 열풍에서는 방탄소년단이 핵심 단어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국의 통신원은 중국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릴 때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SNS에서 오빠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업로드되기도 한다며 오빠 외에도 언니라는 단어도 한국의 고유한 호칭으로 인식되며 사용되고 있다 전했죠. 더불어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합작영화 아줌마의 인기로 아줌마가 신조어로 떠오르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일부 국가는 한국의 소프트파워의 원천이 한류와 더불어 접두사 K의 활발한 활용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스페인 통신원은 한국은 현재 최강의 소프트파워를 지닌 나라라며 각종 매체에서 콘텐츠를 필두로 세계를 정복하는 한류를 K붐이라고 표현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곤 한다 전했습니다. 문화가 정치의 상위 개념이라고 여기는 프랑스에서는 한류 모델은 정치 참여에 소극적인 프랑스 젊은 층의 마음을 되돌릴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접두사 K를 따라해 인도네시아의 첫 글자 I의 범용화에 노력을 쏟고 있기도 하죠. 이와 더불어 스페인에서는 K-팝을 즐기는 팬들을 의미하는 단어 K-포퍼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 통신원은 해당 단어는 특정 가수 혹은 그룹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디지털 전사로 불릴 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팬들을 의미한다며 스페인에서 K-팝을 하나의 고유 장르로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K-팝과 스토커를 뜻하는 스탄과 팬의 합성어가 만난 팬덤 용어 K-팝 스탄스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죠. 한편 필리핀 통신원은 2010년대 초반 이후로 한국 식품 구매가 용이해졌다며 최근 한식이 필리핀 요리와 서양 음식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통신원들은 별에서 온 그대를 계기로 각국에 불어온 치맥 열풍이 K 콘텐츠 속 다양한 한국 주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고 언급했죠. 실제로 호주의 통신원은 음식과 함께 다양한 한국 주류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K-푸어스가 신조어로 떠오르고 있다며 맥주 외에도 소주, 막걸리, 복분자 등 현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의 주종이 2배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통신원도 한국의 음주 문화는 현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최근 마트에서 판매되는 소주의 종류 또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죠. 그리고 오스카를 수상한 기생충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장면이 등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술보다 늦게 들어온 한국의 술이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도 덧붙였죠. 필리핀 통신원의 경우 과일 소주인 친구 소주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친구가 어떤 의미인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현지에서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다 언급했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한종대 처장은 접두사 K를 활용한 다양한 신조어는 한류의 지능성과라며 하나의 장르로 정착한 K-팝을 필두로 향후 많은 고유명사가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한류가 접두사 K가 얼마나 더 많은 국가에 퍼질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